지금 일본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 방송 관계자가 한국에 대해 한 발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겪은 사건이 방송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방송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시청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분주한 도쿄 뉴스룸에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대본 종이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대부분 한국에 관한 기사였는데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저는 내일 뉴스 대본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전해오던 그런 종류의 뉴스였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과 일치하는 한국의 사진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외국인을 환영하지 않는 곳이라고요. 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왜 의심했겠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벽시계를 보니 저녁 회의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메모를 정리했죠. 20년 동안 뉴스 앵커로 일하다 보니 이런 동작들은 자동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약간의 흰머리가 보였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살짝 찡그렸죠. 시간은 계속 앞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수년간 그대로였어요. 다카시 씨, 잠시 시간 있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유키가 제 책상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친절한 갈색 눈동자는 항상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죠. 우리는 5년 동안 함께 일해왔고 그녀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몇 안 되는 동료 중 한 명이었어요. 저와 달리 유키는 항상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죠. 물론이죠.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유키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다가오는 휴가 기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시 한국에 가본 적 있으세요? 그 질문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아니요. 하지만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충분한 보도 자료가 있잖아요. 저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가리키고 있었죠. 유키는 미소를 지었어요. 보도 자료는 실제 경험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2주 휴가가 다가오고 있어요. 서울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몇 년 동안 비판해온 나라에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죠.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 그곳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녀의 말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철저하고 정확한 것을 바탕으로 제 경력을 쌓아왔거든요. 제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마음에 들지 않았죠. 생각해 볼게요. 저는 대화를 끝내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유키의 제안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아파트는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조용하고 깔끔했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믿음도 마찬가지로 제 머릿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저는 생각을 분산시키려고 TV를 켰는데 서울에 대한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도시의 밝은 불빛들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죠. 저는 빠르게 채널을 바꿨어요. 그날 밤, 저는 낯선 거리를 걷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제 주변을 지나고 있었죠. 저는 이상한 느낌으로 잠에서 깼어요. 마치 제 의식적인 생각은 저항하고 있는데 제 마음은 이미 그곳을 방문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프로듀서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죠. 다카시, 다음 달 국제관계 특집을 위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평소에 다루는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요. 저는 마치 우주가 저를 무언가를 향해 밀어붙이는 느낌을 받으며 사무실을 나왔어요. 제 책상에 도착했을 때 유키가 제 책상 위에 2개의 항공권 예약서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시기가 완벽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서울에서 2주.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는 거예요? 저는 예약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부분에서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게 더 쉬웠으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부분, 보통은 무시하는 부분이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만약 몇 년 동안 제가 틀렸던 거라면요? 좋아요. 저는 마침내 예약서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유키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우리 둘 다 직접 눈으로 보길 바랄 뿐이에요. 가방에 예약서를 넣으면서 저는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느꼈어요. 제 자신 주변에 쌓아올린 확신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죠. 이 여정이 한국에 대해, 저널리즘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살짝 흔들리며 착륙하고 있었어요. 제 뱃속은 긴장감으로 꽉 조여져 있었죠. 몇 년 동안 뉴스에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항상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이제 실제로 여기 와 있는데 뭘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저는 놀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잘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안내판은 여러 언어로 되어 있어서 방문객들이 길을 찾기 쉽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혼란스러운 곳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공항일 뿐이에요. 진짜 한국은 밖에 있겠죠. 우리는 공항 열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열차는 깨끗했고 정확히 시간에 맞춰 운행되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높은 건물들, 그리고 분주한 거리들이 보였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우리는 근처 카페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음료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약 1시간 후 저는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일어났어요. 돌아왔을 때 계산서를 지불하려고 지갑을 찾았는데 제 주머니가 비어 있었어요. 지갑이 없어졌어요. 지갑에는 신용카드, 신분증,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한국 돈의 대부분이 들어 있었거든요. 직원들에게 누가 찾았는지 물어볼까요? 저는 큰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외국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계속 잃어버린 상태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카운터 뒤에 있던 젊은 여성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그녀는 동료들에게 말한 다음 걱정스러운 눈으로 우리에게 돌아보고 있었죠. 찾아볼게요.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제 지갑을 들고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모든 카드와 돈이 여전히 안에 그대로 있었죠. 다른 손님이 의자 밑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가져다 주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여러 번 감사 인사를 하면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한국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 같은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정직하게 대해주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은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유명한 궁을 방문하기 위해 택시를 탔어요. 운전기사는 친절했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흥미로운 건물들을 가리키고 있었죠. 택시에서 내려서 저는 제 핸드폰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어요. 택시에서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 핸드폰에는 우리의 모든 여행 정보, 연락처, 그리고 지도가 있었어요. 그것 없이는 우리는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상태였죠. 유키는 경찰서를 찾아보자고 제안했어요. 궁 근처의 작은 경찰서에 있던 경찰관은 우리의 문제를 귀에 깊게 듣고 있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죠. 그는 몇 통의 전화를 걸고 택시에 대한 정보를 적었어요. 기다려주세요. 찾아볼게요. 그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과 30분 후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서로 걸어 들어왔어요. 손에는 제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을 내려준 후 좌석 사이에서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감사의 표시로 약간의 돈을 주려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젓고 거절했어요.
그는 그저 살짝 고개를 숙이고 떠났죠.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주인은 우리가 메뉴로 고심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도와주러 왔어요. 다양한 요리를 설명하고 우리가 좋아할 것 같은 음식을 추천해주고 있었죠. 음식이 나왔을 때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전에 시도해보지 않은 풍미로 가득 차 있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 나라에 대한 제 확고한 생각들이 균열되기 시작하고 있었죠. 조용하네요. 유키가 말했어요. 생각 중이에요. 뭐에 대해서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어요. 이곳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요. 유키는 미소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한국으로의 경계를 넘는 제 여정이 단순한 물리적인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여정이 되고 있었죠. 한국 여행 5일째. 제 마음은 진자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정직한 택시기사, 돌아온 지갑, 도움을 준 경찰관, 이런 경험들은 제가 몇 년 동안 한국에 대해 보도했던 것과 맞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제가 계속 옳았다는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우리는 유명한 한국 바비큐 식당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사람들이 작은 화로가 내장된 테이블 주변에 앉아 가득 차 있었죠. 공기 중에는 고기를 굽는 냄새가 자욱했어요. 종업원이 우리를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그녀는 우리 앞에 메뉴를 놓았지만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어요. 사진이 조금 도움이 됐지만 뭘 주문해야 할지, 화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몰랐죠. 유키가 메뉴에 있는 몇 가지 항목을 가리켰고 종업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날고기 접시와 다양한 색깔의 반찬 그릇들이 우리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저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종업원이 제 혼란을 알아챘어요. 한국 바비큐 처음이세요? 그녀가 간단한 영어로 물었어요. 그녀는 쇠집게를 들고 고기 조각들을 우리 앞에 있는 뜨거운 그릴 위에 올려놓았죠. 그리고 고기를 언제 뒤집고 언제 먹으면 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가위로 구운 고기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방법도 보여줬죠. 이렇게 드셔보세요. 그녀가 싸준 쌈을 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신선한 맛이 한꺼번에 제 입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 음식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 정말 맛있었죠. 종업원은 제 반응을 지켜보다가 제가 좋아한다는 걸 알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 후 1시간 동안 우리는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우리를 확인하며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해주고 있었죠. 누군가가 저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준 덕분에 평범한 저녁 식사가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던 거예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보기 위해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산을 올라가는 버스를 탔죠. 운전기사는 친절한 눈빛과 회색 머리를 가진 나이든 남자였어요. 그는 우리가 일본어로 대화하는 걸 듣고 미소를 지으며 각자에게 작은 사탕 봉지를 건네주었어요. 밤에는 산이 추워요. 그가 서투른 일본어로 말했어요. 달콤한 거 도움돼요. 낯선 사람의 이런 작고 예상치 못한 친절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일본에서는 서비스 직원들로부터 이런 개인적인 제스처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누군가가 외국인 방문객에게 친절하게 해주려고 자신의 일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었어요. 남산타워 꼭대기에 도착해서 우리는 전망대로 나갔어요. 밤은 맑고 시원했으며 바람이 살짝 불고 있었죠. 우리 아래로 서울이 모든 방향으로 뻗어 있었어요.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빛의 바다처럼요. 한강은 다리의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된 어두운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그곳에 서서 아름다운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시련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마음과 가슴 속에 있었죠. 수년간 저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특정한 것들을 믿어왔어요. 이런 믿음들을 텔레비전에서 사실처럼 보도해왔죠. 이제 현실과 마주하니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틀렸다는 것은 아팠어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실제 알지도 못하면서 한 나라 전체를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아래에 있는 수많은 불빛들을 바라보며 각각의 불빛은 일본이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었죠.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유키가 제 옆에 서서 물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알지 못했다는 거요. 그녀는 내가 그랬잖아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저와 함께 계속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울 위 높은 곳에서 이 순간 저는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보상을 받았어요. 더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었죠.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은 제가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별들처럼 보였어요. 제가 고려하지 않았던 관점, 제가 발견하지 못한 진실을 나타내고 있었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저는 다른 문화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을 느꼈어요. 흠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요.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제가 얼마나 모르는지 인정하는 데서 오는 자유였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경험들이 제가 이전에 믿었던 것들에 도전하고 있었죠. 남산타워에서 본 풍경은 제 안에 뭔가를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더 열린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한국 방송국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민준 씨, 경험 많은 한국 미디어 전문가가 우리를 안내해 주기로 했어요. 저희 방송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방송국은 저에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비록 다른 나라에 있지만 뉴스룸은 어디서나 같은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종이와 태블릿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전 세계의 뉴스가 보이고 있었죠. 키보드 치는 소리와 조용한 대화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우리를 여러 부서로 안내했어요. 저녁 뉴스용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있는 편집실도 보았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녹음하는 음향 스튜디오도 방문했죠. 모든 것이 전문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한 복도에는 상패와 사진들이 벽에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민준 씨는 자신이 유명한 세계 지도자를 인터뷰하는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멈췄어요. 저는 30년 동안 보도를 해왔습니다. 기술은 변하지만 좋은 저널리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실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죠. 그의 말은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려고 항상 노력했었나요? 아니면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이야기만 보도했었나요? 우리는 메인 컨트롤룸에 도착했어요. 유리벽을 통해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뉴스 앵커를 볼 수 있었죠. 기술자들은 카메라를 조정하고 음향 수준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일본에 있는 제 스튜디오와 똑같아 보였어요. 우리 일은 당신의 일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준 씨가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죠. 전체 그림의 일부만 볼 때 어떻게 진실을 보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잘못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저는 단지 일부분만 부정적인 부분만 보고 있었고 그것이 한국의 전체 그림인 척 했던 거였어요. 혹시 걱정하시나요? 제가 그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을 믿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요? 민준 씨는 생각에 잠겨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은 제 말 뒤에 숨은 진짜 질문을 이해하고 있었죠. 매일요, 그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어떤 장소에 대해 보도하는 것과 그 장소를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투어를 계속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그의 말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년간 저는 한국을 알지 못한 채 한국에 대해 보도해왔던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거짓된 그림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던 거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우리는 일본으로 돌아가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뉴스룸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보도가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 알면서 어떻게 동료들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 여행에 대해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단순해 보였어요. 그저 비행기 타고 가는 것뿐이죠. 하지만 진짜 여정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내 삶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거든요. 자정 무렵, 저는 유키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창가에 있는 책상으로 가서 작은 노트를 꺼냈죠.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정직한 택시기사, 도움을 준 식당 종업원, 친절한 버스기사, 저널리즘에 대한 민준 씨의 지혜까지. 실제 한국이 제가 이전에 믿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적고 있었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잘못된 생각과 고집스러운 믿음으로 가득 찬 옛 다카시는 더 겸손하고 배움에 더 열린 새로운 다카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이것이 제 부활이었어요. 몸이 아닌 마음과 가슴의 부활이었죠. 커튼 사이로 아침 빛이 들어올 때쯤 유키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뭐 하고 있어요? 그녀는 제가 이렇게 일찍 깨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물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해야 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진실이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전에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이라고 아는 것이요. 우리가 가방을 싸고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것이 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면에서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죠.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제가 배운 것을 나눌 책임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제가 속았거나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낯설기보다는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리를 지나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를 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 정직하게 말할 용기를 찾을 거예요. 전에 제가 믿었던 것과 같은 잘못된 생각들에 도전할 거예요. 배운 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돌아가는 길은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길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더 어려운 이유는 당신이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튜디오 카메라에 익숙한 빨간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저는 평소와 같은 의자에 앉아 평소와 같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2주 전에 한국으로 떠났던 그 다카시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셋, 둘, 하나. 안녕하십니까? 도쿄 이브닝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손이 책상 아래에서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안정되게 들리고 있었죠. 오늘 밤 여러분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뉴스 앵커로 일하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방송을 시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카메라 뒤에 있던 프로듀서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저를 막지는 않았죠. 오랫동안 저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도해왔습니다. 이 이야기들 대부분은 문제점이나 부정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지난주 저는 직접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매우 달랐어요. 우리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말이 술술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시청자들에게 제 지갑과 전화를 돌려준 정직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바비큐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가르쳐준 친절한 식당 종업원에 대해 설명했고,
우리가 추울까봐 걱정하여 사탕을 준 버스 기사의 이야기도 나눴죠. 이런 작은 친절한 행동들이 저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는 지도 위의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좋은 또는 나쁜 범주에 맞는 간단한 이야기도 아니죠. 국가는 수백만 명의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처럼 친절하고 정직하고 관대한 사람들이죠. 저는 제 여정이 어떻게 저를 변화시켰는지 설명했어요.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간접적인 이야기들이 종종 중요한 진실을 놓친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우리가 직접 방문하지 않은 장소에 대해 부정적인 것들을 믿기가 얼마나 쉬운지 이야기했죠. 기자로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때로는 제가 이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믿음이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을 막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스튜디오는 완전히 조용했어요. 몇 초 동안 저는 제가 끔찍한 실수를 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그때 프로듀서가 카메라 뒤에서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반 뉴스를 계속할 시간이었죠. 방송의 나머지 부분은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우리가 끝마쳤을 때 몇몇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몇몇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감명받은 것 같았죠. 저의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네요. 그가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시청자들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당신의 경험은 흥미로운 특별 보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네, 물론이죠. 그날 저녁집에서 저는 회사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시청자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몇몇은 제 정직함에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나라를 방문했다가 예상과 다르게 발견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죠. 몇몇 메시지 작성자들은 저에게 동의하지 않으며 제가 이제 한국에 대해 너무 긍정적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각 메시지를 주의 깊게 읽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의 진정한 힘이었죠. 제가 이제 완전히 옳다는 확신이 아니라 특히 우리와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의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이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유키가 제 책상에 들렀어요. 우리 여행에 대한 특별 보도를 만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요. 저는 아시아 국가들 간의 연결을 탐구하는 시리즈를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점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관계도요. 그거 정말 멋지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완전히 바꿨나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했어요. 어느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함께였어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가 했던 경험들. 제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보는 것이 저로 하여금 또 다른 무엇에 대해 제가 틀렸을지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2달 후, 우리의 특별 보도가 방송되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서울에서 방문한 아름다운 장소들을 보여주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난 친절한 사람들을 보여주었죠. 방송 후 더 많은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몇몇 시청자들은 이제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썼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보도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죠. 제 집 사무실에는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야경 사진을 벽에 붙여놓았어요. 그 수많은 불빛들은 저에게 매일 중요한 진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죠. 모든 불빛 뒤에는 자신만의 이야기, 희망, 친절함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제가 여행에서 가져온 영약이었어요. 마법의 물약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제 이야기는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뉴스를 다루는 일을 자원했어요. 저는 벽이 아닌 다리를 놓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보도해야 할 때는 맥락과 다양한 관점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어요. 때때로 동료들은 제 한국 경험이 정말 그렇게 특별했는지 물었어요. 단지 운이 좋았던 것 아닐까요? 그들은 궁금해했죠. 저는 그들에게 운이 일부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더 큰 교훈은 한국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것들을 얼마나 쉽게 믿는지,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이었죠. 제가 가져온 가장 큰 보물은 손에 쥘 수 있는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답고, 종종 더 친절하다는 이해였어요. 그리고 그 지식, 그 영약은 제가 매일 제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었죠. 이제 카메라 앞에 앉을 때마다 저는 서울의 불빛들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요. 저는 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죠. 그리고 저는 단지 제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실임을 배운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이 저에게 두는 신뢰에 값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그분들도 지금의 한국은 이전과 많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틀린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려고 해요.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 것 같거든요. 역시 세상은 알면 알수록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